김성환의 행간 시사평론가 김성환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8672님, 푸른 집에 사는 그 사람들은 귀가 있는데 듣지 못하고 눈이 있는데 보지 못하는 상황 아닌가 싶다. 아니요, 보이죠. 대통령만 보여서 그렇지. 국민을 안 봐서 그렇죠. 국민의 말이 무슨 말인지를 통 이해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런 문자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정병국 의원이 그러셨어요. 지금 새누리당 비대위 아니라 비비대위라도 꾸려야 되는데 지도부가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게 무슨 소리냐. 맞습니다. 좀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게 말입니다. 17.5라는 수치는 국민들 치욕감의 상징이다. 이 말도 참 들렸는데 이제 어떤 분은 그러세요. 0.17호 아니고 17.5입니까? 이런 지금 국민들이 느끼는 여론이라는 게 이 정도 수준이라는 건데. 네, 맞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행간에서는 무슨 얘기 가지고 오셨어요? 뭐 비슷한 맥락이 될 것 같은데요. 요즘 뉴스 보시는 국민들은 뉴스를 볼 때마다 아마 가슴이 철렁철렁 할 겁니다. 또 오늘은 어떤 뉴스가 터져 나올까 조마조마하기도 하고요. 또 역으로 기자들도 또 조마조마합니다. 그렇죠. 언론들 표정도 가지각색인데요. 특종에 기뻐하기도 하고 보도하면서도 떨떠름하고 하도 어이없으니까. 네, 낙종에 울기도 하고. 예. 최순실 게이트 보도하는 언론의 세 가지 얼굴. 이 뉴스의 행간을 좀 살펴볼까 합니다. 언론의 세 가지 얼굴이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말 그 하루에도 줄줄이 단독 기사들이 마구마구 쏟아지고 있어서 저희 언론인들도 따라가기가 벅찰 정도예요. 네, 맞아요. 언론사 입장에서도 매일매일이 거의 뭐 전쟁인데요. 심지어 뭐 최순실 씨 사무실 쓰레기통까지 기자들이 뒤지고 다니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최순실 씨 주변 인물 인터뷰만 했다 하면 특종이나 단독이 나오는 상황인데요. 왜냐하면 너무나 밝힐 게 많으니까. 네. 이 최순실 씨가 즐겨 다니던 목욕탕 새신사 입에서도 단독이 나옵니다. 그렇죠. 요즘 포털뉴스 기사를 보면 모두 말머리에 이 꺽쇠처럼 돼 있잖아요. 그 안에 단독 이렇게 두 글자를 단 기사들이 뭐 거의 수두룩합니다. 맞아요. 이러니까 언론사 입장에서는 뭐 하루하루가 피말리는 승부라고 할 수 있는데요. 뭐 특별 취재팀은 거의 아마 다 지금 구성을 하고 가동을 하고 있을 겁니다. 이렇게 특종을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다니고 있는 결과는 조간신문들 일면 제목 방송 뉴스 시작 1분 정도만 봐도 금방 이제 성적이 드러나는 거죠. 오늘은 어때요? 오늘자 보면. 오늘 아침자 몇 개 신문 제목 제가 읽어드리면 아마 청취자 여러분들께서 또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뭐 있었어요 오늘은? 최순실 1,800억 문화융성 예산안 직접 짰다. 1,800억짜리 예산을 최순실 씨가 직접 짰다. 차은택 측 광고사 넘겨라. 안 그러면 세무조사하겠다. 최순실 안종범 합작 수사 앞둔 롯데에 70억 더 걷었다. 이 국민들도 거의 신경쇠약에 걸릴 지경이실 것 같은데요. 근데 역으로 생각하면 기자들도 지금 신경쇠약에 걸려 있습니다. 최순실 게이트를 바라보는 언론의 세 가지 얼굴. 자, 첫 번째 얼굴 뭡니까? 첫 번째 얼굴은 최순실 게이트를 다루는 언론은 많지 않다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지금 언론마다 다 다루고 있는 거 아닙니까? 기승전 최순실 세상에서 한국 언론이 최순실 의혹을 보도하지 않는다는 건 뭐 거의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없죠. 언론사 아니죠. 그거 안 다루면. 하지만 제 말씀은 이 사태의 심각성을 정확히 짚어내는 언론이 그리 많지 않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요. 모두 다 최순실을 얘기하지만 보도 내용을 찬찬히 뜯어보면 천양지차입니다. 권력형 비리로 다루면서 전공법으로 접근하는 언론이 있는가 하면 최순실 주변만 뱅뱅 돌면서 사생활 흥미거리만 캐내는 언론도 있습니다. 최순실과 그 주변 인물을 샅샅이 뒤져가면서 아주 고통스럽지만 끈질기게 취재를 하는 언론이 있는가 하면 일부 언론은 다른 언론사 보도를 단독 특종을 인용해서 별로 한 일도 없는데 덤으로 따라가는 언론사도 꽤 많습니다. 한마디로 워치독, 이 권력을 감시하는 이 감시견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아주 명확하게 구분된다는 건데요. 국민 입장에서는 이럴 때 참언론과 가짜 언론을 구분할 수 있는 아주 절호의 찬스가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얼굴은 거기. 그럼 두 번째는 뭡니까? 두 번째 얼굴은 침묵하는 언론이 아직도 있다입니다. 다 보도하는 것 같은데 안 그렇습니까? 네. 그동안 침묵하다가 철저히 최순실 의혹을 외면하다가 도저히 너무너무 사안이 커져서 외면할 수 없어서 마지못해 보도하는 언론이 적지 않다는 겁니다. 마지못해. 사실은 이제 최순실이란 이름, 미르재단, K스포츠재단이란 이름이 나온 게 저희는 사실은 국감 훨씬 전부터 홍뉴스에서 다뤘었고요. 국감이 터지고 나선 다른 언론도 쫓아오기 시작했는데 그때도 침묵했었던 언론들이 메이저 언론, 이른바
있었어요. 아니 뉴스쇼가 한겨레 신문보다 더 먼저 얘기했어요. 사실 맞습니다. K미르재단 얘기는. 예.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린 거에서 연속선상으로 말씀드리면 이 특종에서 밀린 언론사 내부는 거의 지금 불만이 폭발할 지경입니다. 폭발 직전인데요. 아니 이미 폭발했습니다. 그래요? 전국 언론노조 KBS 본부는 이 다 성명을 발표한 건데요. 참담하다. 최순실 국정농락 뉴스를 보면 정신이 아득할 정도로 끔찍하고 비참하다. 비참하다 우리는. 그동안에 제대로 우리가 보도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때문에. 언론노조 MBC 본부도 대통령 입만 쳐다보는 뉴스데스크다 이렇게 혹평을 했고요. SBS 본부도 사측에 언론이길 포기한 결과 이제 만족하는가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사측이요 이제 만족하는가? 네. YTN 지부도 다른 언론사들이 특종 경쟁을 벌이고 있는 사이 한국의 뉴스 채널은 먼산 불구경하듯만 하고 있다 이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YTN의 표어잖아요. 한국의 뉴스 채널. 네. 이제 부끄럽다고 기자들이 스스로 비참해하고 있고요. 네, 한국의 뉴스 채널이 지금 특종을 하나도 못 내고 있잖아요. 지금 지상파 3사 뉴스 전문 채널 모두가 우리도 좀 최순실 게이트 보도 제대로 해보자. 소리치고 싸우고 있습니다. 역으로 생각하면 그래도 기자들의 정신이 아직 살아있구나. 이런 소리를 비참함을 느낄 수 있는 정신. 이번에 좀 제발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드네요. 자, 최순실 게이트를 바라보는 언론의 세 가지 얼굴. 세 번째 얼굴 뭡니까? 마지막 세 번째 얼굴은 갑자기 물어뜯는 언론도 있다입니다. 갑자기 물어뜯어요? 뭐 겉으로는 워치독처럼 보이지만 감시견의 모습을 한 하이에나 언론이 꽤 많다는 건데요. 남이 사냥할 때는 가만히 있다가 다 사냥해 놓으니까 때로 몰려가서 막 물어뜯는 뭐 이런 형국인데요. 평소에는 권력에 붙어서 단물 빨아먹고 짖지도 않다가 지금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앞장서서 최순실, 박근혜 대통령을 공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비유하자면 마치 친일이 앞장서다가 해방이 되니까 태극기 들고 거리로 쏟아져 나왔던 친일파와 좀 비슷하다. 좀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언론 자유에 화신인 양 정론 보도하는 언론인 양 하는 언론한테 제가 한마디 하자면요. 뭐요? 반성하고 돌아서는 거 좋습니다. 지금 문제가 있으니까 문제가 있다고 보도를 해야 되겠죠. 하지만 돌아서려면 부끄러운 과거를 고백해야 합니다. 참회가 있고 나서 그래야 새로운 다짐도 있는 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양의 가면을 쓴 늑대일 뿐이죠. 부끄러운 줄 알아야죠. 언론의 세 가지 얼굴 찬찬히 뜯어봤습니다. 다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김성환 씨 얘기 듣고 보니까 차별이 다 되네요. 네. 여기까지 행간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